최근 유시민 작가의 여러 발언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준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때문에 각종 쇼츠 및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의 영상을 유튜브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데, 최근 다시 화제가 된 분석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는 그러면 사회정의를 이루는데 적합치 않은 제도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이제 고려대 최장집 교수님 같은 분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다뤘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관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정도로 유능한가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제도라는 것이 오랜 국가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우월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우세한 종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도 민주주의 국가 대 독재국 전체주의 국가 싸움이었고요. 2차 대전도 민주주의 국가 대 전체주의 국가 싸움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독재국가와 자본주의 민주국가, 이 경쟁이 한 50년 진행이 되다가 사회주의가 닫혔죠. 결국 보면 지금 대세가, 세계의 모든 문명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제도들 사이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세한 종으로 판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완벽하거나 이상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구상에서 인간의 문명 속에 출현한 국가제도, 정치제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덜 나쁜 것이다는 증명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 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꼭 적합한 제도는 아닙니다.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 정치제도, 우리 자유주의 정치제도라 그럽니다. 주기적인 공직 선출, 임기 제한, 권력의 분산, 상호 견제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보통 선거제도, 이런 것들 합쳐서 자유주의 정치제도 또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요. 훌륭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표를 많이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민주주의 제도가 훌륭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죠.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을 해서 선거제도를 없앴거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세 번째까지 대통령이 될 때는 선거로 됐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선거제도를 없애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간접선거로 해서 체육관에 모아놓고 혼자 출마해서 선거 공약도 발표 안 하고 유세도 없이 단독 출마해서 100% 찬성으로 2번 6년 임기 대통령에 됐지 않습니까? 선거로 뽑힌다고 해서 꼭 민주적이거나 훌륭하거나 유능하거나 정직하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우세한 종으로 판명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 제도는 실수가 적은 제도예요. 어떤 의미의 실수가 적냐 하면, 아주 천하의 악당, 거짓말쟁이, 사기꾼, 욕심쟁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선거를 새로 치르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리해놓고, 거기다 언론 등등의 제4부, 또 시민사회까지 있고, 이렇게 권력을 분산하고 제한해뒀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나쁜 짓을 마음껏 하지는 못해요. 이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못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많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국회가 견제를 하고, 야당이 견제를 하고, 언론이 비판을 하고,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겨우 그 정도밖에 나라를 망치지 못한 거거든요. 결국 민주주의의 장점은 최대한의 선, 국가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국가의 최고선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정의 실현이라는 이 선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정의를 해치는 악을 최소화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정치인 욕을 좀 덜 해도 될 거예요. 요즘 보면 아주 정치인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정치인이 우리 제도가 최대한의 선을 행하라고 만드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멀리하고 정치를 혐오하고 투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더 깊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방지하는 것조차 하기 어려운 단계로 우리 정치는 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민주주의가 악을 최소화하는 데 끝나지 않고 선을 최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인데요. 우선 시민들이 훌륭해져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시민들이 훌륭해져야 되고, 그 훌륭한 시민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게 답이랍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였던가 봐요. 지금 우리 정치, 우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은 그런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정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최근에 생물학자들의 주장으로는 원래 있는 거라네요.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에마누엘 칸트 같은 아주 대단한 철학자가 이 도덕법과 관련해서 정언명령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너 자신이 세운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가 되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다 나처럼 하면 세상이 좋아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 다 나처럼 해도 세상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 준칙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정언명령 두 번째인데요. 타인을, 나 자신과 타인, 모든 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이게 칸트의 정언명령 두 번째입니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을 국가 조직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악을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을 체려하는 쪽까지 갈 수 있으려면,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제도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들 모든 시민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에 눈을 떠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또는 배척하고 배제하고 대항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겠다는 용기를 가질 때에만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선을 체려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고,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 양극화의 해소로 표현되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있다고 저는 봐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물질에 대한 욕망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고요. 이 정의를 외면할 때 자기에게 불편한 느낌이 생기는데, 이 불편한 느낌이 되게 귀한 거거든요. 자기가 느끼는 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외면해버리고 떨어내버리려고 그러는 경향들인데, 그게 아니고 이 불편함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공감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대통령의 위기는 사실 그동안 여러 쌓인 불만이 단번에 터진 부분이라 폭발한 것도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모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참된 민주당다운 모습이었는지, 또 참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 왔는지 등을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의 조언을 즉각 받아들이고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져 그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언알바 정기 후원과 민주진영 동지가 운영하는 여름두루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